모의고사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구해볼게요. 점의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x좌표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해주고 y좌표에다가 2를 더해주셔야 됩니다. 이 점이 직선 y는 4x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와 같은 등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a는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2,-4라는 점에서 이 원에다가 그은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a와 b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상에다가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이 점은 원 위에 있지 않은 점이죠. 대입을 해보면 성립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점은 여기쯤에 있겠죠.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접선이 두 개가 나올 건데요. 각각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위에 있지 않은, 원 위에 있지 않은 점에서 접선을 그을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했는데요. 먼저 이 접하는 접점을 x1, y1으로 놓고 접점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었고, 기울기를 m으로 설정하고 접선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이 접점을 x1, y1이라고 하고 x1, x 플러스 y1, y는 2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2,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x자리에 2 그리고 y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x1 마이너스 4y1 이것이 2가 되고 x1 마이너스 2y1은 1이 되겠습니다. 또한 x1, y1이라는 점은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성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식을 연립해서 x1과 y1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은 2y1 플러스 1이죠. 이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대입해서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4y1의 제곱 플러스 4y1 플러스 1 플러스 y1의 제곱은 2가 되겠죠. 따라서 5y1 제곱 플러스 4y1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5y1 마이너스 1, y1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y1의 값은 5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때마다 x1의 값도 있겠죠. 구한 y1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x1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y1이 5분의 1일 때는 x1의 값은 5분의 7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y1이 마이너스 1일 때는 x1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은 이 접점의 좌표입니다. 5분의 7, 5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정했던 이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x1, y1 자리에 각각을 대입해서 접선을 두 개 구할 수 있겠죠.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5분의 7 x 플러스 5분의 1 y
이것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y는 2. 이것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 두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이와 같이 얘기했을 때 y좌표의 값을 물어본 거예요. 즉 y절편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y절편은 x가 0일 때의 값이니까 0을 대입해주면 y는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에도 x에 0을 대입해주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랑 b랑 어떤 게 10이고 어떤 게 마이너스 2인지는 모르겠지만 a를 10이라고 하고 b를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값의 합은 8이 되겠습니다. 8이 되겠죠. 물론 a가 반드시 10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a와 b 각각 값이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마이너스 2고 얘가 10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합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고 이 위에 있는 점 P와 Q 그리고 A에 대해서 이러한 값의 최소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이 가운데에 있는 점이 놓여있는 이 직선에 대해서 이때는 X축이 되겠죠. X축에 대해서 이 A라는 점을 대칭을 시킵니다. 그렇게 푸는데 대칭을 시켜주면 X축에다가 0,-5라는 점을 대칭 이동시켜주면 0,5가 되겠습니다. 대칭 이동시킨 후에 선분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이 점을 A'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구부러져 있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쭉 펴주는 게 최소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또한 원 위의 점에 대해서 최소값이 되려면 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A'으로부터 여기까지 쭉 온 다음에 이 반지름을 빼주면 이 반지름만큼을 빼주면 더 짧은 값이 될 거예요. 바로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되고요. 원의 중심은 6,-3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에는 0,5에서 6,-3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인 이만큼을 빼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해보면 36 플러스 64가 되겠죠. 여기에서 2를 빼주면 이 값이 최소값이 될 텐데요. 이 값은 루트 안의 값이 100이니까 루트 100 마이너스 2 따라서 10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A라는 집합이 K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고 B라는 집합은 2, 5, 6이라는 원소를 가집니다.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2개일 때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의 교집합이 2와 5이면 K는 10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A라는 집합은 어떤 자연수에 대한 약수이기 때문에 2와 5라는 약수를 가진다면은 이 수는 적어도 10이 되겠죠. 그러면
K라는 값이 10이면 A라는 집합은 K의 양의 약수가 되면서 1, 2, 50이 되겠습니다. 2와 5를 약수로 가지는 다음에 자연수는 20인데요. 20도 2와 5를 약수로 가지기는 해요. 하지만 20은 18 이하의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A는 이렇게 쓰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2와 5가 공통인 원소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K는 12인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A와 B의 교집합을 5와 6으로 원소를 가지는 그런 K가 존재하는지 물어봤어요. 일단 B에는 5와 6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5와 6이 되려면 집합 A에도 5와 6이라는 원소가 들어있어야 돼요. 5와 6을 약수로 가지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어떤 게 있죠? 네, 가장 작은 자연수 중에 5와 6을 약수로 가지려면 30이 있습니다. 그런데 30은 18보다 크기 때문에 18 이하의 자연수 K 중에는 5와 6을 양의 약수로 가지는 그런 K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유는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겠습니다. 집합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는 모든 K의 값의 합은 28이다 라고 했는데요. A에다가 K 값을 대입해 보면서 A의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조건으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K는 1부터 2, 3 이렇게 해서 18까지 올 수 있는데요. K가 1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K가 1일 때 A의 원소는 1입니다. B와의 교집합을 생각해보면 교집합이 없죠. 공집합이죠. 따라서 1번 K가 1일 땐 안 되고 K가 2일 때는 A의 원소가 1, 2인데요. 이 경우에 B와 교집합을 생각해보면은 원소가 2만 존재해서 이 경우도 안 돼요. 그 다음에 K가 3일 때 생각해보면은 약수가 1과 3이니까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과 3인데 B와의 교집합이 원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가 2개라는 거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3도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게 되는지 찾아보면요. K가 10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0의 약수니까 1, 2, 5, 10이 되면서 B와의 교집합을 생각해 보면 원소 2와 5가 겹쳐서 교집합의 개수가 2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가 10일 때는 A의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찾아보면 K가 12일 때 A의 원소를 보면 1, 2, 3, 4, 6, 12인데요. 이 경우에도 B의 원소와 중복되는 원소가 교집합이 원소를 2개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와 6이 겹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K가 18일 때 보면 A의 원소는 1, 2, 3, 6, 9, 18인데요. 이 경우에도 B와 2개의 원소를 똑같이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됩니다. 그럼 이 3가지 집합 중에서 지금 우리가 찾은 거는 A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K 값들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디귿을 다시 보면 A 차집합 B의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는 K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B 집합을 여기 써볼게요. 1, 2, 5, 6이니까 차집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에 차집합의 원소는 1과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1, 3, 4,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의 차집합은 1, 3, 9, 18이 될 텐데요.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은 첫 번째 경우는 11이니까 홀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7 더하기 13이니까 20이어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경우는 더해주면은 값이 얼마인가요? 10 더하기 21이니까 31이 되겠죠. 여기다 값을 좀 써볼게요. 원소의 합은 11, 이 경우에는 20,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21 더하기 10이니까 31이죠. 따라서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는 이 경우하고 이 경우 두 가지가 있어서 그때의 K값은 10하고 1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을 구해보면은 28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0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좌표 평면상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각각의 좌표를 적어볼게요. 그런데 각 AP, B의 각도가 45도입니다. 이때 A, B, P를 지나는 원의 중심을 C라고 하고 OC의 길이를 K라고 했을 때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원주각을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이 원에서 각 A, P, B는 각 A, C, B의 원주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상으로는 90도가 넘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는 원주각을 2배 하면 중심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각도는 90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선을 그어서 길이를 구해볼게요. 이 현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죠. 그래서 구해보면은 루트 36 플러스 144가 되면서 계산을 해주면 루트 180이 되겠습니다. 180에 대한 값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요. 이와 같이 소인수 분해가 되니까 루트 밖으로 나올 때는 6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요. 이 값이 6 루트 5인데 현을 수직 이등분 하겠죠. 따라서 이 수선의 발을 내린 부분까지 이 길이는 3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3 루트 5가 되겠죠. 여기 전체 길이도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ABC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비율이 1대 1대 루트 2니까 6 루트 5 부분이 루트 2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R 대 6 루트 5가 1대 루트 2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 있고요. 따라서 루트 2, R은 6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R은 루트 2분의 6 루트 5가 되면서 3 루트 10이라는 값을 가지겠습니다. 이 반지름의 길이가 3 루트 10이 되겠죠. 이 수선의 발을 M이라고 한 다음에 3분 CM의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수직이라는 점을 이용할 건데요. 선분 AB의 직선의 기울기 구해보면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6분의 12니까 기울기가 2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입니다. 그러면 수직인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지나는 점을 찾아보면 점 A와 점 B의 중점을 지나겠죠. 따라서 중점을 구해보면 중점은 2, 마이너스 3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았으니까
직선 CM의 식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좀 간단하게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지금 찾은 이 식은 직선 CM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C라는 점이 방금 구한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C라는 점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X좌표를 A라고 하면은 Y좌표에 분수가 생기니까 2A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2A를 대입해보면 Y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중심이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 그리고 반지름이 3루트 10인 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식을 세워보면 x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 플러스 2a 제곱은 3루트 10을 제곱하면 9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b라는 점, 5,3이라는 점이 이 원위에 있죠. 따라서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5,3을 대입하면 이제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대입을 바로 해볼게요. 5,3을 대입합니다. 5,3 대입해주면 5-2a의 제곱 플러스 3이랑 2랑 더하면 a 플러스 5의 제곱은 90이 되고요. 이 a에 대한 방정식을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25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5라는 값이 9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a의 제곱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40이 0이 되겠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양변을 5로 나누어 주면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해보면 a-4, a 플러스 2는 0이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4가 나오겠습니다. 각각의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원의 중심인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C의 좌표는 2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a가 마이너스 2일 때부터 중심을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를 a 자리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4의 값을 a 자리에 대입해주면 중심은 8,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가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원의 중심을 구했는데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을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단서를 이용해서 중심의 좌표를 구했어요. 중심의 좌표는 아래에서 구했는데 마이너스 4, 0이거나 또는 8, 마이너스 6이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중심 C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 즉 선분 OC의 길이를 K라고 했을 때 K값 최소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짧은 걸 택하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4, 0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4이고요. 8, 마이너스 6은 계산을 해보면 64 플러스 36, 그래서 10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것은 4가 되겠죠.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2번 4가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와 점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C가 있고요. 이때 점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때 M은 0과 1 사이에 있고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기울기도 알고 지나는 점도 알기 때문에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이와 같이 mx 플러스 m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직선과 원이 만나는 A가 아닌 점을 P라고 하고 문제에서 보면은 선분 AP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 Q가 있죠. 그러면 AP를 3대 1로 외분하니까
대략 이 정도에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를 이어서 읽어보면 선분 BP와 그 다음에 원점이 오죠. 선분 OQ, 이 두 선분이 만나는 점을 R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원점에서 현 AP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이 점을 S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러면 이 수선의 발이 현의 중점이 되면서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길이가 같아요. 선분 AS하고 SP하고 길이가 같은데요. 점 Q는 선분 AP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길이가 모두 같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심각 AOB를 보면 중심각이 지름이고 180도인데 그에 대한 원주각인 각 APB는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9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닮음이 보이는데요. 삼각형 두 개가 닮았죠. 이 부분을 볼게요. 삼각형 RPQ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OSQ를 보겠습니다. 이때 이 부분을 보면은 각 Q는 공통이고 그 다음에 여기 90도인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도 90도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90도겠죠? 그래서 AA 닮음으로 두 삼각형이 닮았는데요. 닮은 비를 보면은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닮은 비는 1대 2가 되겠습니다. 두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율도 1대 2가 될 거예요. 따라서 점 R은 선분 OQ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데요. 삼각형 OBR의 넓이가 26분의 9이고 이 가로의 길이, 밑변의 길이는 1이죠. 따라서 삼각형 OBR의 넓이인 26분의 9라는 값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R의 Y좌표 곱하기 1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따라서 R의 Y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2분의 1을 양변에 나눠주면은 즉 2를 곱하는 거겠죠? 그럼 13분의 9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구한 것은 R이라는 점의 Y좌표가 X좌표는 모르겠지만 Y좌표가 13분의 9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R이라는 점은 원점 O와 Q의 중점이기 때문에 Q의 Y좌표도 구할 수가 있어요. Q의 Y좌표는 13분의 18이 되겠죠. 왜냐하면 원점의 좌표는 0,0인데 이제 0하고 13분의 8하고 더해서 2로 나누면 13분의 9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P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 P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 Q였습니다. 그러면 내분의 관점으로 바꿔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분 A 하고 선분 A, Q 이 부분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점 P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분 외분점을 구할 때는 X좌표랑 Y좌표를 따로따로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P의 Y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의 Y좌표를 B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P의 좌표를 A, B라고 할 건데 그 중에 이제 B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 볼게요. 지금 좀 그림이 복잡하니까 여기다 간단하게 써보면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0이고 Q라는 점이 X좌표는 모르고 Y좌표는 13분의 18인데 이때 2대1로 내분되는 점이 P예요.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B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X좌표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들에 의해서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B는 하고 2대1로 내분이니까 더해주죠. 그리고 2와 13분의 18을 곱해줘요. 그러면 13분의 9가 될 것이 9가 아니라 36이 되겠죠. 그리고 1이랑 0을 곱하니까 더해주면은 0이겠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13분의 36이 되죠. 따라서 B의 값은 13분의 1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라는 것은 P라는 점의 Y좌표였습니다. 그래서 13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P의 좌표를 다 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 A도 구할 건데요. 점 P가 원 위의 점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은 이 A라는 값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원의 방정식은요.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원점이 원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원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a 값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x 대신에 a 넣을게요. a제곱 플러스 13분의 12 전체의 제곱은 1이 됩니다. 그래서 a제곱은 이항하면서 제곱해 볼게요. 1-169분의 144가 되면서 169분의 169 마이너스 144. 그러면 169분의 25가 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두 개가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3분의 5가 나오는데요. 이때 점 P의 좌표는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A는 1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때 점 P의 X좌표인 A가 양수인 이유는요. P라는 점이 이러한 직선 위에 있는데 이 직선이 기울기가 0과 1 사이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M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양수죠. 따라서 A의 값은 이렇게 양수가 되어서 13분의 5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P의 좌표는 이 A 값도 구한 거죠. 13분의 5가 되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을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해당 직선,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점 P의 좌표가 다른 색으로 써볼게요.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고 점 P의 좌표는 13분의 5, 13분의 12인 걸 아까 구했어요. 따라서 이 두 점을 가지고 이제 기울기 m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13분의 5 마이너스 1분의 13분의 12가 되어서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로 바뀌죠. 따라서 13분의 18분의 13분의 12가 되면서 이 값은 18분의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26번 풀어보겠습니다. X축과 Y축이 있고 5,1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A인데요. 점 B는 변수로 주어져 있고 이때 점 A와 점 B의 사이의 거리, 즉 선분 AB의 길이가 항상 3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어졌다면 모든 B에 해당하는 점들을 모으면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이 3인 원위에 있는 그런 점들이 될 거예요.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반지름이 3인 원이죠. 그리고 중심의 좌표는 5,12입니다. 이 원을
문자 A와 B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원래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 원위의 점들을 x, y라고 해서 세우는데 문제에서 a, b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a와 b를 사용해서 세워보면 이렇게 되겠죠. a-5의 제곱 플러스 y-12의 제곱은 반지름 9가 되겠습니다. 9의 제곱, 3의 제곱, 반지름 3의 제곱이라서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구하기 전에 B라는 집합이 뜻하는 것을 집합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B라는 집합은 점들의 집합인데 이때 어떤 점들의 집합이냐면 좌표평면상에 보이는 이러한 원의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이때 A와 B는 실수이고요. 그래서 B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살펴볼게요.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A와 B의 의미를 다시 볼게요. A와 B는 좌표평면상에 있는 A, B라는 B의 원소들이죠. 그러니까 B라는 점들이 집합을 이루는데 이 원위에 있는 하나하나의 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점을 0,0이니까 요 위에 있는 점을 a, b라고 할게요.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원점인 0,0으로부터 a, b까지의 거리에다가 이 값을 제곱해야지 나오겠죠. 즉, 다시 써볼게요. 여기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값은 원점으로부터 a, b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고 원위에 있는 점을 찾으면 이런 점들보다는 이쪽에 있는 점이 멀겠죠. 그래서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죠. 이 원점에서부터 중심을 지나고 그대로 직진해서 또다시 원에서 만난 이 점. 여기가 원점에서 제일 멀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이제 좌표랑 관련해서 구해 볼 건데 우선은 이 점의 좌표가 5,12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5고요.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12죠. 따라서 직각삼각형의 B의 특수각 이 B에 의해서 1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원점 0,0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A, B라는 점의 거리는 16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하고 싶은 거는 그 거리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6의 제곱입니다. 즉 256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최대값인데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의미하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a, b까지의 거리의 제곱이다. 그래서 16으로 구한 다음에 256으로 이렇게 제곱을 해주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56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모의고사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